안녕하십니까. 확률낚시, 일지낚시의 모든 것, 오늘 또 재밌는 낚시 이야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수온기 감성돔 낚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지난 시간에 저수온기의 바람, 그리고 수온, 기상, 포인트에 따른 겨울철 감성돔 낚시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이 네 가지 이야기를 토대로 또 다른 이야기를 이어가 볼 텐데요. 자, 겨울철이 되면 겨울철 저수온기 감성돔 낚시에 접어들게 되면 큰 특징이 하나 있죠. 비교적 깊은 수심 위주로 포인트가 형성된다는 것입니다. 자, 물론 이 포인트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한겨울에 저수온기에도 얕은 여밭 포인트는 항상 명당자리가 될 수 있다. 일조량이 좋은 날 오후에 수심 얕은 여밭을 잘 찾아 들어간다면 의외의 조항을 만날 수 있다는 이야기였죠. 그것은 수심 얕은 6, 7m 전후에 얕은 여밭에 일조량이 좋은 날은 아무래도 먹이 활동을 나오는 감성돔들의 먹잇감이 많이 모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본능적으로 바람과 수온, 기상의 조건이 맞아서 여밭 포인트에 따뜻한 활동하기 좋은 조건이 만들어진다면 감성돔은 수심 얕은 여밭으로 모일 수가 있습니다. 자, 하지만 저수온기에서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겨울철 포인트는 수심이 다소 깊어지는 것이 사실이죠. 확률적으로 본다면 그렇단 말이죠. 자, 이 깊은 수심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평균 10m 이상, 최대한 20m까지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깊은 수심에 저수온기 감성돔 낚시에서 깊은 수심에 확률이 높아지는 것은 안정된 수온이 첫 번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사람도 영하의 기온에 바람이 세차게 불면 체감 온도를 더 크게 느끼죠. 더 춥게 느낀단 말이죠. 자, 물속 환경 역시 다르지 않습니다. 수온이 12도, 11도, 10도까지 떨어질 경우 아무래도 수심 얕고 조류가 강하게 흐르는 곳은 감성돔이 받아들이기에 더 찼고 수온이 차갑게 느껴지는 것이죠. 하지만 아주 완만한 조류가 흐르고 외부 찬 공기의 영향을 덜 받는, 적게 받는 깊은 수심 때는 안정된 수온을 유지하기 때문에 저수온기에 감성돔이 모여있을 확률이 높은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깊은 수심에 대한 조금 포괄적인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자, 수심이 깊어지면서 우리 채비는 무게가 있는 반유동 채비를 일반적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저수온기 감성돔이 예민해지고 입질이 정말 작은 입질을 보여. 그때는 아주 가벼운 채비, 저부력 채비를 써서 이물감을 최대한 줄이는 게 좋지 않겠느냐. 자, 전유동을 포함합니다. 조건이 좋지 못한 날 여부력을 줄여서 혹은 아주 가벼운 채비를 써서 이물감을 줄이는 게 맞지 않겠느냐는 저부력과 아니다. 깊은 수심을 안정되게 노리기 위해서는 1호치 혹은 2호치까지 채비에 무게를 줘서 바닥에 바짝 붙이는 이런 고부력 반유동 채비가 효과가 있다. 자, 물론 바다 환경이라는 게 현장 상황에 따라서 크게 좌우되겠지만 전체적인 확률을 본다면 저는 이 반유동에 한 표를 던질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갯바위에서 저수온기 감성돔 낚시에서의 갯바위, 그리고 수심이 10m 이상 나오는 그런 포인트라고 한다면 저수온기로 갈수록 감성돔의 활성도가 좋지 못할수록 감성돔은 바닥에 배를 깔고 바짝 붙어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갯바위 바닥은 항상 굴곡이 있고 수면에서 약 15m 가까운 높은 깊은 수심대를 보인다면 저부력 채비로도 물론 15m 전유동 채비를 하더라도 15m 그 이상도 충분히 공략할 수 있겠지만 겨울철 바람, 그 외부 환경, 파도 그런 것들이 낚시를 어렵게 하죠. 자, 낚시는 확률 게임이라고 중간중간에 자주 말씀드리는데요. 이 저부력 채비로서 10번 캐스팅을 해서 15m의 바닥층 중에서 13에서 15m권을 공략할 수 있는
바닥층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부분을 공략할 수 있는 게 10번 캐스팅에서 약 6번 내지 7번 정도 주요하게 공략을 할 수 있다면 반유동 채비, 무게가 있는 반유동 채비를 사용할 경우 제대로 된 캐스팅에 크릴만 잘 달려 있다면 10번 중에 10번 모두 이 중하층의 감성돔 입질층에 채비를 던질 수 있는 것이죠. 그만큼 감성돔이 있는 곳, 감성돔이 먹이를 먹을 수 있는, 미끼를 먹을 수 있는 에리어 안에 본인의 미끼를 머물 수 있는 확률을 높이게 되는 것이죠. 자, 하지만 이렇게 무거운 채비를 쓸 때 꼭 기억해야 되는 게 하나 있죠. 잔존 무력을 없앤 아주 예민한 상태의 채비를 만드는 것입니다. 자, 이 이야기는 앞쪽에서 배웠었죠. 겨울철 저수온기의 채비 선택, 반유동 채비 선택의 기본은 예민한 채비다. 이 예민한 채비를 만드는 데서는 잔존 무력 재료를 만드는 것이 기본이다 말씀드렸습니다. 자, 복습 한번 해볼까요? 이 잔존 무력을 죽이는 것. 자, 1.5G를 사용하는데 이 G에는 2B 정도의 잔존 무력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밑에 수중지 역시 마이너스 1.5를 사용할 때 2B의 잔존 무력은 목줄 밑에 수중지 밑으로 달리는 목줄에다가 마이너스 2B의 봉도를 부착하면서 떠오르려고 하는 부력 1.5의 부력을 완전히 상쇄시켜서 수치상으로는 제로 상태를 만드는 것이죠. 이렇게 할 때 아주 가벼운 저부력 채비 못지않게 채비가 수면에 안정되고 나면 아주 미세한 입질도 찌의 반응을 나타내서 채비질로 이어갈 수 있는 겨울철 저수온기 채비의 기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겨울철 고부력 반유동 채비에서 기본이 되는 예민함을 유지할 수 있는 잔존 부력을 제로화시킨 이런 채비를 사용하게 된다면 여러모로 저수온기 감성돔 낚시에서 이점이 많죠. 수면 아래 찌가 살짝 잠기도록 운영함으로써 외부 바람을 최소화할 수 있고 또 겨울철 저수온기 좋지 못할 때 바닥층에 배를 붙이고 있는 감성돔, 거의 바닥층을 따라 움직이는 감성돔을 캐스팅 이후 무거운 채비를 사용함으로써 곧바로 입질 가능 바닥층, 수심층까지 채비를 바로 내릴 수 있는 확률을 아주 높일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수온기, 겨울철 감성돔 낚시에서 반유동 채비를 꾸릴 때의 기본은 잔존 무력을 없앤 예민한 채비 꼭 기억하신다면 그만큼 확률을 높일 수 있다고 믿으셔도 좋습니다. 이번에는 포인트, 겨울철에 달라지는 포인트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이어가 볼 텐데요. 자, 여기가 갯바위고 꾼의 자리입니다. 자, 조류의 방향이 이렇게 조류가 흐르게 됨으로써 꾼 바로 앞자리에는 곱부리에 부딪힌 조류가 이렇게 조경지대가 형성되죠. 자, 이러한 포인트들은 두 번 가면 한 번은 만날 수 있는 조류의 흐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갯바위 생김새만 볼 때 꾼이 선 자리는 아주 낚시하기가 좋은 릴지 낚시를 하기가 좋은 포인트죠. 우리가 가을철 활성도가 좋을 때 채비 앞에 조류 흐름, 조류 상류에 채비를 던져서 이렇게 조경지대를 따라서 채비를 일종의 본류대 공략처럼 멀리 흘려줬다면 저수온기로 가면서 활성도가 좋지 못할 때는 이 조경지대 바깥쪽이 아니라 조경지대의 안쪽 다소 느린 조류대를 공략하는 것이 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람도 추운 날 강한 바람을 맞는 것은 더 추위를 느끼듯이 물속도 전체 포인트 내에서 다소 느린 조류가 흐르는 곳, 빠른 조류는 더 차갑게 느낀단 말이죠. 감성돔의 활성도를 조금 더 떨어뜨릴 수가 있습니다. 다소 느린 조류 쪽. 낚시를 하다 보면 이런 홈통을 끼고 있는 데서는 바깥에는 조류가 잘 가지만 홈통 안에 완전히 조류가 멈춰 있는 상황에서도 마리수의 감성돔을 낚을 수 있는 것이 저수온기의 감성돔 낚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민한 채비로서
가까운 곳부터 서서히 본류대에서 채비를 당겨내고 또 들어가면 당겨내고 한풀 조류가 죽는 쪽 에리어를 공략하는 것이 겨울철에는 꼭 짚어봐야 될 저수온기 감성돔 낚시 포인트를 찾는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채비의 기본과 저수온기 채비의 기본과 포인트의 기본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다음 시간은 저수온기 감성돔 낚시를 마무리하는 또 다른 시간으로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